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추억 같은 댓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아이를 안 낳겠다는 여성이 급증한 본능적 이유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의 가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의견과 좀 다르신 분들이 좀 계시셨는데요. 이런 경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고, 그리고 제가 뭐 여기 학자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그냥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하나의 가설 정도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거는 없잖아요. 항상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과학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랑 좀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 매우 강하다. 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종족 번식 능력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다. 대신 생존 본능이 있다. 생존 본능이 강하다. 보호받고 싶은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약 관계다. 남자와 여자의 계약 관계. 즉 여자는 보호를 받기 위한 거고, 남자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남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로 인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사실상 도래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없더라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박감,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성도 당연히 낮아진 거 아니냐. 이제 아무래도 출산이라는 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발생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냥 가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선언하시는 분들을 힘들어도 초심 지키시고 출산을 안 하겠다는 분들도 비혼하세요. 국제결혼 하면 되니까 남자들 발목 잡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제 국제결혼 이야기가 이제 많이들 나오죠. 커뮤니티 같은데 보더라도 이제 확실히 이게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국결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들 남성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이 남성들이 국제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여자 가치를 내려쳐 가지고 자기들과 결혼하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결코 아닙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주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가성비가. 예를 들어서 뭐, 요구 조건도 너무 많고, 나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남성들과 과거에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남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게 또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때문에 국제 결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지, 여성들의 가치를 내리쳐가지고 대한민국 여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거 결코 아닙니다. 일단 뭐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할 거고, 저 또한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게 아니고 국제 결혼이 더욱더 좋은 선택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여성 그 커뮤니티라든가 여성 단체 쪽인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국제 결혼을 방해하는 흐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포착되고 있는데, 뭐 일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봐요. 여자들 가치를 내려쳐서 뭐 자기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국제 결혼이 바람이 불게 되면 여성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실제로 방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그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 지적한다면, 진화 심리학에서는 여자의 종족 보존 본능이 아예 없다고 본다기보다는 있긴 하지만 의존하고 보호받는 성으로서 생존 본능이 종족 보존 본능보다 훨씬 더 우선하기 때문에
성선택을 할 때도 남자와 다르게 생존에 필요한 남자의 힘과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아이고, 또 하나 배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남자의 종족 번식 본능보다 사실 생존 본능입니다. 남자도 종족 번식을 하는 거에 이면에는 내면에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요. 즉 아마 원시 시대나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남자의 생존 본능은 개체수가 증가가 생존 확률이 더 높다는 인식으로 생긴 매크로적 발상이고, 여자의 생존 본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이크로적 발상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과거의 원시 시대라든가 부족 사회라든가 뭐 고대 때도 그렇고 일단 자기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소수보다는 다수일 경우에 살아남기가 유리하니까 이게 말씀대로 이 종족 번식의 본능의 내면에는 생존 본능도 있다는 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라는 게 존재를 하죠.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국가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뭐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지켜주죠. 옛날에 원시시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뭐 가족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단위가 작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라는 큰 어떤 단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남녀 모두 번식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저출산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다 1.2, 학교 출산율이 1.2나 1.7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 그룹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같은 경우는 학교 출산율이 2.0 이상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한 1.2, 1.3 정도면 저는 정상 궤도라고 봐요. 다른 선진국을 보더라도 뭐 이민을 안 받는 상태에서 뭐 1.2 정도만 나와더라도 일본이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민 없는 상태에서. 그거면 정상 궤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0.78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상 궤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저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뭐 몇몇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0.5대 갈 수 있다. 0.5대. 왜? 아니 서울은 벌써 0.59를 벌써 갔어요. 작년에.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심각한 문제는 분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 같은 경우는 소비 문화에 쩔어서 그런 거다. 애 낳으면 확실히 처녀 때 펑펑 논 것 같이 못 놀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우리가 그 쇼핑을 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것이 분비가 되면 오욕과 흥미가 생기고 성취감을 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잭스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들 있죠. 이게 다 도파민하고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할 때도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뭐 파킨슨병이나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적절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쇼핑 중독되기 쉽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국제 결혼을 하시든 뭐 국내 결혼을 하시든 결혼하실 그 상대 배우자의 소비 습관을 꼭 확인해야 된다. 꼭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쇼핑 등으로 만약에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생활비도 좀 줄여야 되겠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육아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 결혼하기 전처럼 못 놀게 되는 거죠. 못 놀게 되면 당연히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혼하기 전에 마통 등 빚을 확인해야 되고 소비 습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다 보면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플렉스 한다고 막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명품 좋아하고 이런 사람 분들이 결혼했다가 결혼한 이후에 처녀 때 누렸던 것을 못 누리니까 이제 막 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막 구박하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 굴고 짜증내고 표독스럽게 굴고 하는 게 저는 여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고 결혼하시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분 의견도 거의 비슷합니다. 요 분도 비슷한 취지인데 한국 여자 대부분은 젊었을 때 월급 탕진 플렉스 시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회사 못 다닐 때쯤 생존 생각하며 남자를 찾는다. 이미 난임인 몸뚱아리에도 호구 남자 하나 물어 기생하며 생활 유지하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충, 300충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 이게 충자가 벌레 충자잖아요. 그러니까 200, 300 만나는 남자를 만나면 자신들이 아가씨 때 누렸던 플렉스한 거를 못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 결정사 유튜브들도 올리는 걸 보면 보통 여성들이 원하는 남편의 소득이면 뭐 보통 월급 500 정도를 많이들 원하더라고요. 빈도수로. 근데 30대 남자 중에 월급 500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기업 정도나 돼야 될걸? 대기업 중에서도 다 아니죠. 그 중에서도 대기업 중에서도 급여 많이 주는 대기업 정도나 돼야 500만 원 정도 실수령액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200, 300충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 플렉스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면 500만 원 이상 버는 남자를 만나야지만이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다음으로 한마디로 여자들이 너무 살기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군요. 여성의 과도한 권리와 혜택을 낮춰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막 정치권이라든가 지금 뭐 뉴스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이라든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좀 메이저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설령 이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여성들한테 권리를 라든가 혜택을 줬던 걸 빼뜨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주지를 않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줬다가 빼뜨렸을 때 반발이 더 커요. 그래서 이거를 애시당초 주지를 않았어야 되는 건데 이 줬다가 빼뜨는 거를 할 수 있는 용자가 있을까? 사실 그게 저는 퀘션 마크예요.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부 같은 데서 행정의 일인데 이거를 원상복귀시키는 게 정말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는 너무 멀리 왔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도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이미 당뇨 합병증 말기입니다. 이제는 한 해 한 해 발, 무릎, 솜, 발꿈치 잘라가며 살아가다 깡 썩어 죽을 운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 경제학도 분 말씀도 늦었다. 말기이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도 그리 봅니다. 늦었다. 너무 멀리 왔다. 너무 멀리 왔고 이제 와서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이제는 머지않아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한 개씩 한 개씩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마 뒤질 운명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댓글 쓰신 분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이거를 다들 깨우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나라가 추락하는지를 그냥 즐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우리는 그래도 미리 준비하면 뭐 타격을 안 받을 수야 없죠. 당연히 받지만 그래도 이거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면 데미지도 적게 데미지를 입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또 즐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즐기시죠. 준비를 하시면서 각자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읽어보면 그렇게 40대가 되고 나서 꺾여서 지가 잘못되었다 깨닫겠지. 그때 가서 제발 스스로 생마감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살자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여자로서 기능을 하는 게 우리들을 위한 일로만 되는 건 줄 아는데 그 기능을 함으로 본인도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는 건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올라가면 지들이 제일 먼저 위험한지를 왜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일 끝에 말씀하신 범죄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도 이제 뭐 이민청이냐 이민처로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민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범죄율 급증합니다. 범죄율 당연히 늘어나죠. 범죄율 당연히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위험해지죠. 위험해지고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성분들이 저 방에도 여성분들이 간혹 들으세요. 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나이대가 많으니까 저도 뭐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 중에서 결혼 안 한 분들의 삶을 보면 남자들은 그리 큰 차이 없어요. 남자들은 뭐 40대 이후에 뭐 결혼 안 해도 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30대와 40대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일자리 같은 경우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40대에 잘 안 뽑아요. 이제 주로 이제 서비스직 같은 경우도 20, 30대 위주로 뽑기 때문에 40대만 되더라도 여성들이 잘 안 뽑힙니다. 서비스직에서도 잘 안 뽑으려고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회사에 뭐 간단한 업무를 본다고 해도 직원들이 20대, 30대 직원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뭐 격리 업무라든가 보조 업무를 40대 여성한테는 또 안 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이라든가 확실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한 분들이 40대 접어들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일자리도 확 줄어요. 남자들은 뭐 30대고 40대고 어차피 몸빵으로 때우려고 하면 갈 데 많아요. 갈 데 많은데 확실히 결혼하지 않은 40대는 정말 전혀 다른 삶이고 그리고 특히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40대 노처녀분들 뭐 술 먹방이라든가 이상한 브이로그라든가 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방송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얼굴 같은 것도 가리고 그냥 이제 나레이션만 나오고 아니면 그냥 브이로그 뭐 외부에 나가가지고 그냥 산책하면서 뭐 이런 공처럼 막 떠드는 방송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게 갑자기 늘었어요. 막 갑자기 늘고 또 이게 또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아서 공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회수도 보면 꽤 잘 나와요. 이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된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래요. 후회하고 초라한 느낌 정말 많이 들어요. 반면 40대 남성 중에서 비혼인,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 유튜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초라하다, 뭐 후회스럽다, 이런 식의 유튜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보면 여성들 유튜브는 거의 다 그렇게 유튜브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여성분들 같은 경우 40대 넘어가면 하여튼 정말 비참한 삶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